분당 정자동 느티마을 3, 4단지 리모델링, 바로 더샵 분당 TL1입니다. 네, 워낙 관심이 뜨거운 단지인데요. 이 단지가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그 잠재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파악하고요. 동시에 지금 가장 큰 변수죠. 이 정책 리스크까지 좀 균형 있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셨네요. 간단히 배경을 보면 1990년대 초에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잖아요.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건데 네, 시공은 포스코 NC가 맡았고 2027년 준공 예정이죠. 벌써부터 뭐 로또 청약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는 반증이겠죠. 자, 그럼 이 단지가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걸까요? 가장 먼저 역시 입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입지는 정말 압도적이라고 봐야죠. 신분당선이란 수인분당선 지나는 정자역에서 걸어서 2분에서 5분? 초역세권이죠. 와, 2분에서 5분? 이걸 타면 강남까지 한 20분대면 가고 판교 테크노밸리는 그냥 바로 옆이네요. 3분 거리? 네, 바로 코앞이죠. 그리고 주변에 네이버 본사라든지 SK, 두산 같은 대기업들도 가깝고요. 일자리도 가깝고 또 분당하면 학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전통의 명문 학군에 또 정자동 학원가도 유명하고. 그렇죠. 교육 환경이 아주 잘 갖춰져 있죠. 탄천공원 같은 녹지도 가깝고 백화점이나 마트 이용도 편리하고요. 그러니까 분당 자체가 원래 교통, 일자리, 환경 이 삼박자가 잘 갖춰진 곳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여긴 그 중에서도 핵심 입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 리모델링이라는 방식 자체인데요. 아, 리모델링이요? 네, 아시다시피 요즘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낡은 걸 고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세대 수도 꽤 늘립니다. 3단지가 770세대에서 873세대로, 4단지는 1006세대에서 1149세대로 늘어나고요. 그럼 내부 구조도 바뀌나요? 완전히 바뀝니다. 평면 구성을 보면 이제 66제곱미터 74, 그리고 84제곱미터 중심으로 가는데 특히 84제곱미터가 절반 이상이에요. 요즘 제일 선호하는 평형이죠. 네. 그리고 알파룸, 드레스룸, 호텔식 욕실 이런 최신 설계가 다 들어가고요. 심지어 스카이라운지나 수영장 같은 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계획돼 있어요. 와, 이건 거의 신축 아파트네요. 오래된 아파트 느낌이 전혀 없겠어요? 그렇죠. 신축급으로 완전히 변모하는 거죠. 그럼 그만큼 비용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는 대략 한 22억에서 24억 원 선으로 예상되고요. 네, 그 정도 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은 같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3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분당에서 이런 대규모 신축급 공급이 워낙 드물고 또 앞으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경쟁은 더 치열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10월 말에 공고가 나고 11월 초에 청약 예정인데 일반 분양 물량이 다 합쳐서 100세대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정말 적어요. 네, 수도권 거주하는 성인이면 1순위 청약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 점도 큰 장점인데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수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 아, 그게 뭔가요? 바로 이 정책 리스크입니다. 정책 리스크요?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 특히 분당 지역 집값이 좀 오르면서 정부가 다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규제 지역 지정 가능성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분당이 과천이나 하남처럼 다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로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게 입주자 모집 공고 바로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예비 청약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지정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파급 효과가 상당하죠.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만 돼도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지금 비규제 지역 70%에서 50%로 확 줄어듭니다. 50%요? 와, 많이 줄어드네요. 네, 만약에 투기과열 지구까지 지정되면 40%로 더 낮아지고요. 그 외에도 양도세 중과라든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이런 규제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자금 마련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겠네요. 초기 부담이 확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 4곳뿐이지만
분당이 계속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니 이 불확실성이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단지 자체의 가치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외부 변수를 정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네요. 네,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더샵 둔당 TL1은 정리하자면 뛰어난 입지와 상품성으로 높은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프리미엄 단지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건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청약 바로 직전에 터질 수도 있는 규제 지역 지정이라는 아주 중대한 정책 변수를 안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따라서 이 단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분양가나 미래 가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특히 규제 지역 지정 가능성이나 그에 따른 금융 환경 변화 같은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금 계획 세우실 때 이런 변수까지 다 고려한 시나리오를 짜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조건부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번 사례처럼 이 청약 직전에 불거진 높은 정책적 불확실성이나 잠재적인 규제 변화가 앞으로 분당 외에 다른 일기 신도시들 있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노후 단지들이 추진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사업 방식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사례가 다른 지역 사업 추진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본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시장을 전망할 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